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회 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부터고요. 기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21번 문제를 보니까 교류 발전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류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기 발전기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교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라고 하면 얘는 동기 발전기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동기 발전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동기 발전기가 있는데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기자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발전기가 있어요.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진상일 경우에는 증자작용을 하죠. 그리고 지상일 경우에는 감자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 앞서면 자속이 증가하고요. 상이 뒤지면 자속이 이제 감소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게 발전기뿐만 아니고 전동기에도 있죠. 그래서 전동기는 발전기랑 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특성도 반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발전기는 진상일 때 자속이 증가하고 지상일 때는 자속이 감소했는데 전동기는 반대예요. 진상일 경우에는 자속이 감소하고요. 지상일 경우에는 자속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자 반작용에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늦은 전류가 흘렀죠. 발전기에서 늦은 전류가 흘렀어요. 그럼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제 감자작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극축과 일치하는 감자작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자속이 증가하거나 이제 감소하는 그게 이 동일한 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감자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증자긴 한데 뭐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직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축.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넘어가시고 22번 반파 정류 회로죠. 그래서 어떤 게 반파냐면 다이오드가 하나가 있으면 반파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반파. 만약에 2개 이상이 있으면 전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그림에서 2개 이상이 있으면 거꾸로 뿅 다시 그냥 뭐 그릴 때마다 조금씩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2개 이상이면 전파. 이제 직류를 이제 교류로 만드는데 있어서 이제 다이오드를 하나를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전파를 사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반파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걸 전파라고 하는데 그 크기를 저희가 어떻게 구하냐면 반파 같은 경우에는 0.45를 곱하고요. 전파는 반파의 2배잖아요. 더 그릴까요? 반파보다 전파가 이제 2배만큼. 반파는 말 그대로 반이니까는 전파는 요 반파의 2배.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0.9.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답이 전류를 물어본 거네요. 요거는 뭐 전압이 돼도 상관없고 전류가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관없고 요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얘는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0. 반파니까 45에 전류가 되는 건데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0.45로 안 나오고 답이 4번인데 파이분의 루트 2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기로 누르면 0.45가 나와요. 못 믿어오신 분들은 한번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고요. 딱 떨어지진 않아요. 0.44 뭐 8인지 9인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뒤에 나오던데 그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뭐 이걸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잖아요. 계산기가 어차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그 중에서 두들겨서 0.45가 나오는 거 답으로 하면 되니까 뭐 외우면 좋은데 뭐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죠. 23번 변압기의 권수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이제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권수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V2분의 V1 그리고 다시 23번에 권수비는 V2분의 V1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죠. 여기는 N2분의 N1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는 I1분의 I2죠.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이렇게 이제 권수비가 되는 건데 아무거나 나오는 거는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전압이 나왔어요. 전압이 나왔는데 1차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6300 그리고 2차 전압은 210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0 이렇게 나온대요. 계산기 눌러보시고 거기 있네 뭐 3배 하면은 63이 될 테니까 답은 1번이고요. 24번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하죠. 동기조상기는 진상과 지상을 모두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기전동기죠. 동기전동기의 V 특성 곡선을 이용한 그러한 기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조상기, 동기전동기 똑같은 놈이라는 거고요. 25번 상관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에서 틀린 것은 같은 성간전압 결선에 비해서 절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절연이 쉽죠. 왜냐하면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성간전압하고 이제 상전압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루트 3배가 커요. 얘보다. 그렇죠? 얘 이제 VP라고 하고 얘를 VL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VL은 VP의 이제 루트 3배니까는 성간전압이 더 큰 거죠. 역으로 말하면 상 쪽에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절연이 더 쉬워지는 거죠. 높으면 절연이 더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절연이 더 용이하다. 왜냐하면 루트 3분의 1배만큼 전압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봤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26번. 동기기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하는 거는 철손이죠. 밑에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는 보시면 되겠어요. 뭐 철손, 뭐 기계손, 뭐 히스테리, 와류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고정손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27번 전동기 슬립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슬립에 대한 공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죠. 슬립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회전작의 속도 마이너스 회전기의 속도로 이제 슬립을 이제 구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이고요. 여기서 보니까는 전동기가 170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700인 거죠. 회전기가 이제 1700으로 돌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회전작의 속도를 모르는 거죠. 이거 이제 동기 속도하고 동일한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제 극수에다가 120에다가 주파수를 이제 F를 하시면 돼요. 너무 흘렸어요. 다시. 는 극수에다가 120에다가 주파수. 큰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극수가 얼마라고 있냐면 4극이라고 했고요. 4극 120에 주파수는 60Hz. 60Hz.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800rpm이 되겠죠. rpm은 분당 회전 속도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1800이 나왔으니까 여기 대입을 이제 1800을 대입을 하면 되죠. 1800을 대입을 하시고 여기도 1800을 대입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냐면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곱하기 100까지 하시면 돼요. 퍼센트로 안 물어보면 이제 그냥 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곱하기 100을 했더니 5.56이 되겠다라는 거죠. 퍼센트.
답은 3번이고요. 28번. 발전기 건선의 층간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혹은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9번. 다음 중 A 가로 속에 들어간 것은 A종이고요. 105도씨를 넘어서는 안 돼요. 뭐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뭐 특별한 설명은 넘어가겠고요. 30번. 퍼센트 저항 강화 3, 리액턴스 4인 변압기의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또 30번은 최대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고요. 이 식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얘도 기억을 하셔야죠. 이런 식들은 잘 중요한 식들이고요. 이렇게 한번 다 외워야 되겠죠. 뭐. 네. 어쨌거나 플러스 Q에 이렇게 최대 전압 변동률에 대한 식이죠.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 제곱 해가지고 더하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몇 프로라고 했냐면 3%, 얘는 4%. 그럼 답은 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 4, 5니까. 그렇죠? 3, 4, 5, 6, 8, 10 이런 건 이제 외우셔야죠.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시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2번. 31번. 다음 중 자기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답이 GTO고요. 나머진 자기소호 기능이 없어요. 자기소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호를 주어서 도통이 되기도 하고 도통이 되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소호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도통이 안 들게 하는 게 자기소호죠. 예, 끊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이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전류가 도통이 되면은 계속 흐르죠. 만약에 멈추게 하고 싶으면 전원을 끊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자기소호 기능이 없는 거고, 요 이제 그 GTO 같은 경우에는 전원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신호를 주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신호 게이트 쪽에 전류를 이제 흘려주거나 이제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도통이 되거나 혹은 도통이 되지 않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거니까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고요. 32번 인버터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주파수 제어법이에요. VF라고 해가지고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이제 제어법이죠. 답은 4번이고요. 33번 회전 변류기의 직류축 전압을 조정하려는 방법이 하는 것은 답은 2번. 요런 이제 방법은 없고요. 회전 변류기의 전압 조정 방법은 이제 밑에 풀에 적어 놓았으니까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만 외우셔도 돼요. 34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답은 3번이죠. 규약 효율의 경우에 발전기나 발전기나 변압기에 대한 것은 요거 이제 출력이 중요해요. 얼마만큼 뽑아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약 효율이 출력에 대해서 식이 정리가 되어 있죠. 보통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출력을 이제 기준으로 식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 입력을 출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면 그게 입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기나 변압기는 이게 이제 규약 효율이고요. 전동기는 이제 입력이 얼마만큼 먹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서 걔는 이제 입력에 대한 걸로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그럼 출력은 어떻게 입력으로 바꿀 수 있냐면 입력이 출력에서 손실을 뺀 거니까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입력은 출력에서 손실을 더한 거니까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에서 손실을 빼요. 이렇게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찍거나 해서 넘어가시고요. 35번. 권선의 저항 측정법은 3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기의 풀이에 이제 각 이제 저항을 어떤 것으로 측정하는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6번. 직류 발전기네요. 직류 발전기에서 한쪽 발전기 여자 늘리면 그 발전기는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직류 발전기에서의 기전력은 A분의 P, G, 파이
이렇게 구하자. 그래서 이제 병렬 배럴수, 극수, 총도체수, 자속, 회전수. 예. 그래서 여기 중에서 문제는 어떤 걸 여자를 늘렸어요. 여자라고 하는 건 이 자속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여자를 늘리면 자속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전압도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를 하겠죠. 얘가 더 힘이 세죠? 그러면 부하도 얘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부하 전류가 더 증가하겠다라는 거예요. 36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다. 부하 전류가 늘고 전압도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7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초포형 인버터입니다. 직류를 직류로 제어하는 것은 초포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번 전동기에 접지 공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감전사고 방지죠. 전동기 했다가 사람이 만져서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나니까. 39번 동기기를 병렬 운전할 때에 순환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동기기의 병렬 운전에서요. 동기기의 병렬 운전에서 이 병렬 운전을 하려면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기전력, 동기발전기를 이제 병렬 운전할 때에 기전력의 크기, 위상, 상회전, 주파수, 위상 뭐 이런 게 같아야 돼요.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병렬로 연결한 발전기 사이에 순환 전류가 흘러서 이제 좋지 않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달랐을 경우에는 무효 순환 전류라는 게 흐르고요. 위상이 같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효 순환 전류라는 게 흘러요. 동기화 전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중에서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이제 위상이 다른 경우다라는 거죠. 동기화 전류가 흘러요. 답은 2번이고요. 40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이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3번입니다. 콘덴서를 달면 역률이 개선이 되죠.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이런 기기들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해서 전기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